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Cheers. 해나입니다. 그동안 진짜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바쁘기도 했고 좀 다른 게 우선순위가 돼가지고 영상을 좀 오랜만에 찍게 됐는데 이번에는 좀 편하게 그냥 카메라 켜놓고 그동안에 있었던 일 정리 좀 하고 재정비를 좀 하고 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금까지 개발자로 일을 해왔었고 그냥 처음부터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제가 하던 일이 개발자다 보니까 약간 개발 관련 콘텐츠를 주로 올리게 됐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직무 전환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직무 전환을 하게 된 계기,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 안 됐지만 경험이 어떤지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최근에 제가 데이터 분석 분야로 직무 전환을 하게 되었어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는 직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개발과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고 또 제가 약간 흥미를 느끼기 시작하면서 이쪽 직무로 전환을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는데요. 저도 오래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 3, 4년 차에 개발 경력이 있는 경력자로서 이거 정말 쉬운 선택은 아니었거든요. 고민을 정말 많이 했고 두려움이 되게 컸어요. 그치만 결정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지금까지 제가 영상에서도 조금씩 언급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개발자라는 직업을 정말 좋아서 정말 개발이 즐거워서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를 약간 자조적인 의미로 생계형 개발자라고 지칭하기도 했었는데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런 부분이 되게 아쉽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일할 때 열심히 하지 않고 그랬던 건 아니지만 이 아무래도 열정이 이 개발을 좋아하시고 그런 즐기시는 분에 비해서 그걸 절대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를 절감을 했고 그리고 사실 컨텐츠도 그래요. 제가 개발 관련 컨텐츠로 어떻게 이렇게 방향이 잡히게 되면서 유튜브를 하면은 정말 다양한 기회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기회들이 저한테는 개발이라는 일을 정말로 좋아하지 않는 저에게는 좀 부담스럽게 다가온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다가 그만둔 것도 있었고 처음부터 부담이 돼서 좀 거절하게 된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항상 아쉬웠어요. 내가 이 일을 정말 좋아하는 일이었다면 이걸 일로서 하지 않고 재미로 다른 일들을 막 이런저런 기회를 많이 가졌을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래서 좋아하는 걸 하라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했고 그리고 첫 1, 2년 때까지는 그냥 그런 거 뭐 좋아하고 뭐고 상관없이 일단은 취업이 목표였고 당연히 좋아하는 척 해야 되고 열정이 가득한 척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걸 유지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거를 정말 절실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개인적으로 인생에서도 뭐 결혼도 있었고 이사도 하고 뭐 이런저런 변화가 생기면서 좀 쉬는 기간을 갖게 되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아니면 다른 시도를 해보기에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그 쉬는 동안에 데이터 분석 쪽으로 공부를 해봤던 거죠. 조금 더 내가 좋아하거나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일을 평생 업으로 가지고 싶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 그리고 그게 왜 데이터 분석이냐 하면은 어떻게든 당연히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시간을 들이고 쌓아온 게 있으니까 이거를 활용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완전히 저랑 안 맞다고 느끼진 않았거든요. 단지 정말 이 이상으로 좋아지진 않는다. 이게 너무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가능한 이제 연관된 분야에서 조금 더 내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분야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데이터 쪽에 좀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개발해보신 분도 알겠지만 결국에는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고 점점 데이터가 중요해져 가고 있잖아요. 그 실제로 개발을 하면서 데이터를 다루면서 그 개발 뭐 기술적인 그런 것보다는 쿼리를 통해서 데이터를 다루는 작업에 조금 더 흥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한번 공부해보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고 그 개발자 처음 시작할 때 부트캠프나 굿비 이런 것도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예전처럼 시간을 쏟을 그런 여유는 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약간 단기 속성 강의 같은 걸 들으면서 이게 정말 내가 했을 때도 재미를 느낄까 해봤는데 재미가 좀 있는 거예요. 사실 개발자를 준비할 때는 프로젝트를 하면서도 한 번도 재밌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단지 이제 뭔가를 내가 목표했던 걸 해냈다는 거에 대한 성취감 이런 건 있었어도 그 과정이 정말 내가 정말 딥하게 빠져들고 그런 거는 좀 거리가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조금 그런 경험도 했었고 데이터 분석이라는 직무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역량 중에 하나가 SQL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개발자, 특히 백엔드 개발자는 SQL에 조금 익숙한 편이잖아요. 그 다른 분들께 어려운 부분이 저한테는 조금 수월하고 개인 프로젝트도 해보고
팀끼리 막 스터디도 해보고 그런 시간을 좀 가졌어요. 마음의 불씨가 딱 지펴졌을 때 시도를 해보자 이렇게 하고 이제 분석적으로 이제 트라이를 해봤어요. 근데 진짜 결과가 진짜 절망적이었어요. 거의 서류 광탈을 당했었고요. 내는 족족 서류 광탈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참 좀 충격적이기도 했고, 데이터 분석이라는 직무 자체가 많은 공고가 올라오지 않더라고요. 공고 자체도 적은데다가, 그리고 신입을 거의 안 뽑아요. 데이터 분석 경력이 최소 3년 이상? 일단 그냥 내는 거죠. 양심상 한 5, 6년 거기까지는 안 쓰는데 한 3년 정도는 그냥 내는 거예요, 경력직으로. 그래서 냈는데 정말 너무 많이 광탈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연관은 있지만 전혀 다른 직무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경력이 아예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뭐 어느 정도 예상은 했고 당연한 결과기는 했지만 너무 자신감이 이제 하락하는 거죠. 나 안 되겠다. 그냥 다시 개발적으로 돌아갈까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또 어떻게 기회가 생기긴 생기더라고요. 근데 또 면접 과정에서도 저는 이제 경력직이지만 많이 배워야 하는 그런 입장이라서 일단 좀 배울 팀원이나 사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는데 또 이 포지션은 그렇게 팀이 이렇게 개발팀이나 뭐 이런 팀처럼 크게 팀이 잘 만들어지지 않더라고요. 이제 팀을 막 꾸려보려고 한다라는 것도 있었고 어떤 곳은 데이터 분석은 한 명을 뽑고 있다. 그리고 한 명이서 다 한다. 그렇게 하면 이제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부담이 되고 그런 경우도 많아서 또 서로 이렇게 안 맞는 경우도 또 있고 이러니까 정말 잘 맞는 것 같다. 가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는 회사를 만나기도 정말 어렵더라고요. 물론 그쪽에서도 저를 이제 그렇게 부족하게 봤겠죠. 그런 식으로 하다가 지금은 이제 외국계 회사로 와서 데이터 분석 팀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외국계에 대한 그런 로망도 좀 있었어요. 제가 영어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영어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영어로 이제 소통하고 이런 거를 되게 관심이 많고 저는 일을 할 때 영어를 정말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쭉 해오면서 살았었거든요. 생각보다 너무 영어 비중이 높은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들어간 지 몇 주가 돼서 난 회의를 참석하면서 업무를 배우잖아요. 참석을 했는데 외국인들이 있는 거예요. 실시간 화상회의를 하는 거예요. 또 클라이언트가 영국인이었는데 그 영국 발음 근데 발음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제가 그 업무 자체에 익숙치가 않으니까 한국어로 내용을 들어도 지금 이해가 어려울 판인데 그거를 영어로 막 하고 있으니까 진짜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처음에 진짜 그러니까 저희 팀에서 호스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영어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해외에서 대학 이런 거를 나오신 분이고 또 심지어 통역사 출신이래. 영어를 얼마나 잘하겠냐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런 쪽에 특화되신 분이 팀에 한 명 계셨던 거고 저는 이제 오해했죠.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저렇게 영어를 구사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까지는 아니고 한국에서만 하시는 분도 당연히 계시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외국계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영어랑 좀 친해요. 해외여행이나 뭐 그런 해외 경험들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이신 그런 집단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영어 공부도 업무의 일환으로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러고서 지금 이제 일한 지 한 2달 정도가 다 되어가는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이제 개발자는 기획 설계가 다 끝나고 최종적으로 정해진 것을 가지고 받아서 개발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지금은 그 중간 단계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가가 되게 회사마다 하는 일이 되게 다르고 그런 일을 하는 범위도 되게 천차만별이라고 듣기는 했었는데 와보니까 더 실감을 하는 게 약간 이 데이터 분석가 분들은 기획 단계에도 참여하고 개발 단계에도 참여하고 또 개발 이후의 분석 단계까지 참여를 하는 거예요. 마케팅이나 분석 뭐 이런 쪽에도 또 관여하시고 운영하면서 또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수정해 나가고 또 뭐 업그레이드 해나가고 전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분석가 분들이 모든 과정을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분석팀에 있는 분들이 나뉘어져서 뭐 기획 설계 단계에 있으신 분도 있고 진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단계에 있으신 분도 있고 뭐 이후에 운영 뭐 이런 식으로 다들 나눠져 있는 거죠. 저희 분석가들도 되게 개발자분들이랑 밀접하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구매에 대한 분석을 한다고 했을 때 분석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구매를 했을 때 어떤 이벤트를 발생시켜서 얼마나 몇 건의 구매가 일어났는지 어떤 고객이 어떤 물품을 구매했는지 그런 거를 이제 수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환경을 구축을 해야 되는 거죠. 개발자들이랑 같이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불과 며칠까지만 해도 내가 하고 있던 일을 하는 사람과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일을 하게 되는 게 조금 재밌기도 하고요. 아직까지는 저도 이 업계의 일을 다 설명할 만큼 경험이 쌓이지도 않았고 그냥 대충 흐름이 이렇다 정도를 이제 파악하고 있는 단계고요. 정확하게 이제 분석가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는 조금 더 지나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힘들어요. 확실히 경력직이라서 그런지 신인만큼 그렇게 탄탄하게 교육하는 그런 시간이 주어지지도 않는 것 같고, 물론 그게 경력직이죠. 그것까지 투자하지 않아도 쓸 수 있는 게 경력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력을 인정을 해주고 신입과는 다르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막상 해보니까 네, 뭔가 내 마음속은 너무 신입 같은데 그래도 액팅은 또 경력자로서 액팅을 해야 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조금 갑자기 좀 런칭을 앞둔 그런 프로젝트에 갑자기 투입이 되는 식으로 돼가지고 진짜 실무에서 지금 맨땅에 헤딩하면서 배우고 있거든요. 엄청 힘든데 힘든 만큼 조금 빠르게 배우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치만 아직까지 배워야 될 게 너무 많고, 그리고 또 영어도 해야 되고, 근데 힘들지만 재미가 어느 정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힘이 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좀 잃어버렸던 열정을 조금 더 다시 지피는 것 같은 경험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자꾸 지금 영상을 계속 찍으면서 하나에 대해서 계속 말이 길어지다 보니까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데, 조금 오늘은 간단하게 그냥 이러이러하게 직무 전환을 해서 그냥 이런 상황입니다. 이 정도만, 이제 앞으로는 이런 데이터 분석에 관한 이야기도 좀 하고 싶고, 제가 배우는 과정 이런 것도 좀 기록을 하려고 하고요. 그전에는 좀 개발에 한정된 얘기였다면 지금 조금 더 다양한 그런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저의 경험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Cheers. 못하겠어. 안녕하세요. Cheers. 하나입니다. 진짜 어색하네. 무슨 말부터 해야 되지?